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술 분야 수업을 맡은 이덕주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송 기술의 발달 전망, 미래의 수송 기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상 수송 발달에서 여기 가로에 들어갈 부분은 증기 자동차가 되겠죠. 예전에 수증기 힘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두 번째는 가솔린 디젤 자동차인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합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보통 우리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디젤 자동차는 우리가 보통 경유 넣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 다음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되겠죠. 전기 자동차는 모터 힘으로만 운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을 해야 됩니다. 요 가로 있는 분야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 EBS에 설명한 것처럼 두 개의 에너지원, 특히 가솔린, 디젤 자동차에다가 전기 자동차를 합친 하이브리드 자동차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요즘에 소량으로 팔린 자동차 중에 수소 연료 자동차가 있습니다.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요 수식은 배웠을 거예요. 물을 전기를 분해하면 뭐가 나오죠? 수소랑 산소가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흔히 배운 내용입니다. 이 원리를 반대로 응용한 게 수소 연료 자동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가 되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터를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수소 연료 자동차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수소 자동차 얘기 많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수소 연료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나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기차 형태의 육상 수송 장치입니다. 하이퍼루프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공에 가까운 튜브를 만든 다음에 빠르게 이동하는 차세대 고속 열차입니다. 그 안쪽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과 마찰이 거의 없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론상으로는 시속 1200km까지 나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냥 일직선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20분 이내, 어떤 책에는 15분이라고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이내에는 움직일 수 있는 초고속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4페이지에 있는 수소 자동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죠. 1. 수소 탱크에 수소가 충전된다. 수소 탱크에 수소를 충전을 하겠죠. 그럼 2번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온다. 앞쪽으로 정화된 산소가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소와 왼쪽에 있는 산소가 연료 전지 반응 장치에서 세 번째 만나겠죠. 그래서 3번 수소와 산소가 연료 전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4번 이때 만들어진 전기는 모터를 움직여 바퀴를 굴린다. 이때 만들어진 전기는 모터를 이용해서
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5번 일부 전기는 축전지에 보관되었다가 필요할 때 쓴다. 혹시나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지 않고 저속으로 갈 경우에는 남는 전기는 축전지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6번 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진 물은 밖으로 배출된다. 아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은 전기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래서 물은 다시 버리게 됩니다.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설명 있죠? 자동차가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한다. 맞습니다. 이 자동차가 달리면서 깨끗한 필터로 공기를 정화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도 만들고 다시 물로 배출돼서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선생님 문제 내볼까요? 수소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현재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나요? 정답은 첫 번째, 수소는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탱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료 전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파이프가 있겠죠. 이 파이프라든가 이 수소 탱크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두 번째, 현재 수소의 가격이 만드는 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 연료전지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소자동차의 성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 수소탱크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들고요. 연료전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용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차 형태가 나오는데요.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온 차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석유 사용을 줄이거나 신에너지를 사용하여 배기가스를 저감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에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까 배웠죠. 두 가지 를 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엔진 내연기관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려서 또 전기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사용하는 일부 남는 동력을 모터를 통해서 발전해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저속일 때는 보통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회전하게 되고요. 고속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엔진을 돌려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게 하이브리드 장치입니다. 당연히 일반 자동차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죠. 하지만 일반 자동차는 저속에서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에서 발달된 형태입니다. 운행은 똑같습니다. 둘 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에서 배터리 충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어도 배터리에 전원으로 외부에서 충전하면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 용량은 하이브리드보다 용량이 크죠. 여기는 0.9, 1.8kWh고 여기는 배터리 용량이 4에서 16kWh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부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전기차입니다. 전기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나가면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수소 연료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 자동차는 당연히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와 다른 점은 뭐냐? 여기는 엔진이 있지만 여기는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연료 전지 가지고 발생된 수소와 산소가 반응된 에너지원을 가지고 모터를 회전시키고 나머지는 보조 배터리에 충전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저속일 때는 보조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모터 회전시키고 고속일 때는 연료 전지를 가지고 다시 반응해서 모터를 회전하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0.9에서 8kWh죠. 그러면 이 4개 자동차 중에 가장 배터리 용량이 큰 건 당연히 전기 자동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가 각각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한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는 현재 수소를 충전시키지 않으면 운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연료 탱크에 연료 넣지 않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미래에 혹시 이런 자동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수소 연료 자동차 말고 플러그인 수소 연료 자동차.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뭘 바꿔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으셨나요? 수소 연료 자동차를 플러그인 수소 연료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여기 수소 연료 자동차의 외부 전원 장치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크게 만들면은 플러그인 수소 연료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